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분명히 내 눈앞에서 함께 잔을 기울이고 서늘한 대화까지 나누었는데 다음 날 아침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건 차갑게 식어버린 빈 잔 하나뿐이라면 말입니다. 변한 게 없구려. 그가 남긴 이 한마디가 죽은 자의 회상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주모는 온몸의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치는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비 내리는 밤 주막을 찾아온 기이한 손님에 얽힌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조선 숙종 시절 어느 산골짜기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외딴 주막이 있었습니다. 장터를 오가는 길손들이 잠시 목을 축이던 이곳에 유독 비가 끈질기게 내리던 어느 여름밤이었죠. 주막 문을 밀고 들어온 이는 낡은 도포를 걸친 선비였습니다. 각 끝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옷은 이미 흠뻑 젖어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내는 추위에 떨지도 거친 숨을 몰아쉬지도 않았습니다. 주막 안에는 장사를 정리하던 주모와 구석에서 홀로 술을 마시던 또 다른 길손 하나뿐이었습니다. 주모는 젖은 손님을 위해 마른 수건을 내어주려 했으나 사내는 그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를 피할 곳이 여기뿐이더군요. 그 목소리는 마치 아주 먼 곳에서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주모는 묘한 위질감을 느꼈지만 밤늦게 찾아온 손님을 박대할 수 없어 등잔불 아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기괴하게 창백한 피부. 그렇게 세 사람은 말없이 술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주막 안의 공기는 기이하게 변해갔습니다. 밖은 분명 습하고 더운 여름밤이었으나 사내의 주변만은 마치 얼음장 같은 냉기가 뿜어져 나와 주모의 팔뚝에 닭살이 돋게 했습니다. 사내는 술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씩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주모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사내가 술을 마실 때 그의 목젖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가 잔을 비울 때마다 그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것은 술 냄새가 아니라 비릿한 흙냄새와 썩은 나무 냄새였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사내의 눈이었습니다. 초점 없는 그의 눈동자는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탁했고 마치 죽은 생선의 눈처럼 뿌연 막이 씌워진 듯 했습니다. 사내는 옆에 앉은 길손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길손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사내의 목이 돌아가는 각도가 사람의 한계를 넘어선 듯 기괴하게 꺾였기 때문입니다. 사내는 갈라진 목소리로 음조렸습니다. 이 주막은 오래됐습니까? 내가 여기서 잠들었을 때보다 말이요. 주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수십 년 되었다 답하자 그는 입술만 움직여 기괴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마른 뼈다귀가 부딪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술자리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사내는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모는 계산을 받기 위해 다가갔으나 사내의 몸에 가까워질수록 숨을 쉬기 힘들 정도의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무덤 속 깊은 곳에서나 날 법한 지독한 토양의 냄새였습니다. 사내가 문을 향해 걸음을 옮길 때였습니다. 주모와 옆에 길손은 보았습니다. 사내가 딛는 바닥마다 검은 진흙 발자국이 남는가 싶더니 그 발자국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순식간에 바닥으로 스며들어 사라지는 것을요. 문 밖으로 나가는 사내의 뒷모습을 보며 주모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손님, 계산을 하셔야죠. 하지만 사내는 대답 대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열린 문 사이로 번개가 쳤고 사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비춰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부는 종이장처럼 너덜거리고 있었고 눈자 위에는
눈동자 대신 시커먼 구멍만이 뚫려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빛이 사라진 찰나 사내는 공기 중으로 녹아들 듯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사내가 나간 방향의 땅바닥은 이상하게도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그가 서 있던 자리만큼은 피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주모와 길소는 공포에 질려 서로를 붙잡고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들이 앉아있던 술상 위에는 사내가 마셨던 술잔만이 기괴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개고 맑은 해가 떴습니다. 주모는 어젯밤의 일이 마치 꿈만 같아 멍하니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사내가 썼던 술잔을 치우려는데 그 잔 안에는 술 대신 시커먼 흙물과 함께 죽은 사람의 손톱 조각 같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불길한 기분에 휩싸인 주모는 주막 뒷마당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잡초가 무성한 뒤뜰 구석이었죠. 덤불을 헤치던 주모의 손길이 멈췄습니다. 그곳엔 오랫동안 방치되어 이끼가 잔뜩 낀 낡은 묘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모는 떨리는 손으로 묘 앞에 세워진 작은 돌비석의 이끼를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겨진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이름. 그것은 수년 전 이 주막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큰 병을 얻어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던 어느 선비의 이름이었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시신을 거둘 리가 없어 주모의 아버지가 주막 뒷마당 볕 잘 드는 곳에 묻어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젯밤 사내가 입었던 도포의 무늬, 그리고 내가 여기서 잠들었을 때라던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 그는 자신이 죽었던 그날의 기억을 따라 무덤 속에서 기어나와 다시 한번 그 주막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부터 이 근방에서는 비 오는 밤이면 정처 없이 떠도는 객기들이 살아생전 따뜻했던 곳을 찾아온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선비는 죽기 직전 주모가 건넨 마지막 술 한 잔을 못내 아쉬워하며 눈을 감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기이한 전통이 생겼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이면 이 주막의 등잔불은 평소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납니다. 주모는 비 오는 날이면 아무도 앉지 않는 자리에 술 한 잔과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차려둡니다. 혹시라도 다시 길을 잃고 이곳을 찾아올 그 손님이 이번에는 흙물 섞인 술잔이 아닌 따뜻한 위로를 받고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이죠.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비 내리는 밤 홀로 어느 외딴 주막에서 술을 마시다 옆자리에 앉은 사내에게서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는 당신에게 잔을 채워달라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곳에서 누구와 술을 나누고 싶으신가요? 혹시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은 숨을 쉬고 있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